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30여 년에 걸쳐서 천억대의 자산을 일군 투자자가 있다. 어떠시겠습니까? 네, 주식 농부라는 필명으로 많이 알려주셨죠. 스마트 인컵의 박영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 농사는 짓다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와 있어도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겁니까? 요즘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면 살아야 되는데 주식 투자 그 자금이 마련되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네. 돈을 이렇게 피 같은 돈을 이게 투자하는데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렇게 한 35년 동안 이 자본시장과 함께 하면서 그 경험했던, 그래서 적어도 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만 된다. 그냥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 투자하신 지 30여 년. 35년.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앞에 숫자로 얘기했어요. 천억대 이상의 수익을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투자 자산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정확한 것은 애초에 저도 이제 98년도에 뭐 한 4,50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버는 쪽적 우리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산이 불어난 거지 그 4,500만 원이 뭐 지금의 어떤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4,500만 원이 1,000억이 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면서 글쎄,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투자 수익과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임금 소득을 통해서 계속 버는 쪽죠. 네. 우리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럼 주식 투자를 본업으로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저는 뭐 이제 증권회사에서 네. 근무를 했었고 또 이제 증권사 근무하기 전에 또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주간 주식 정보와 월간 주식 정보를 이제 편집해서 발간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자문사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도 했었고 이러다가 이제 94년도 7월 달에 제가 이제 교보증권이 들어가서 교보증권에서 이제 97, 8년도에 압구정 지점장을 했습니다. 7, 8년이면 IMF 그때 아니에요? 예, 예. 그때 이제 당시에 압구정 지점장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좋았어야 되는데. 그 부자 동네에서.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이제 빠지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객들 자산을 관리해주는 입장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뭐 이제 본의 아니게 큰 손실을 이렇게 나게끔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IMF를 통해서 뭐랄까 이 인생도 좀 배우고 또 이 투자에 대한 본질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야 정말 남의 자산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사를 그만두고 2000년도부터 이제 투자 상담사라고 해서 이제 내 고객을 중심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면서 운용을 하는 이제 투자 전문위원으로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하다가 9.11 테러가 났습니다. 예. 9.11 테러 때 그때도 곤두박질 쳤죠. 주가가 또 뭐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미국의 뉴욕 센터가 막 비행기 폭격을 맞아서 쓰러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또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자유로운 어떤 프리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주가가 순식간에 20, 30%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누가 주식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참 남의 자산 관리하는 게 쉽지 않구나. 내 거 같으면 내 맘대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자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도 9.11 테러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동행하면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기업의 본질을 모르고 이제 팔아달라고 해서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주변에 있는 돈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떠안으셨군요. 그렇죠. 떠안고 세상이 싫어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9.11 테러 이런 건 아시겠지만은 9.11이 나고 나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수직 상승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2, 30억 정도 이렇게 이상 이제 투자가 됐는데 그게 뭐 2, 30억 이상 돈이 벌어져 가지고 오늘의 어떤 그 주식농부의 어떤 기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마련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군요. 악재가 그야말로 호재가 됐군요. 아니 그 주식 농부라는 필명은 네. 어쩌다 가지시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슈퍼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슈퍼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그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속적으로 져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뭐 저는 이제 전쟁이 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뭐 나도 하나의 개인 우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가게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고 또 우리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은 그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기업이 이끌어 나가니까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이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크게 기여하고 그 마땅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슈퍼겜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정말 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그냥 주식 농부다. 주식 농사꾼이다.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그 2006년도 7월 달에 그 인터뷰를 하고 우리 매일경제신문에 그 제가 이제 슈퍼게임과 주식 농사꾼이라는 칼럼을 이렇게 기고하면서 주식 농부 삶을 이렇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3, 4년 정도 보유하고 또 다른 그런 회사를 찾아서 또 주식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네.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속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지금 뭐 제가 뭐 17년, 뭐 15년 이상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조니 대표님도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뭐 주식은 사서 모으는 것이다, 장기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묻어두라고. 약간의 그것은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해라. 적어도 이제 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 4년 정도 기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3, 4년 정도 그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기업을 바라보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 절지부심 끝에 이제 성장한더라도 성장하는 초기에는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뭐 인력 투자가 되고 뭐 또 자금도 투자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그런 당시에는 돈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투자가 되고 이러면은 2, 3년 동안 이제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축적이 됐을 때 이제 매출액이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환원이 될 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기업을 적어도 3, 4년 정도 보고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 3, 4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100세 인생. 뭐 50, 60대면은 직장 생활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기업의 주인이 돼서 기업과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면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하고 이제 나는 이제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기업을 이제 분석한다는 얘기를 이제 소통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형태로 동행하고 소통하는 행위들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주가만 바라보고. 근데 저 대표님 아까 3, 4년을 그 기업을 예. 분석하라고 그래서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 3, 4년 분석할 때 그냥 보면서 공부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조금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단 누가 얘기하면 사놔야 됩니다. 일단 사요. 예. 좀 돈 사. 가는데 마음 간다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네. 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네. 잊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사놓고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은 주가 얘기했을 때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적고 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이건 내 주식이 아니야. 네.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를 많이 알게 되면 그 회사의 가치를 그 알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더 떨어져라. 내가 좀 더 사게. 돈 좀 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더 사야 되겠다. 모은다, 이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 왜 다시 또 곤란해졌잖아요. 막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이런 시기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살아가는 동안 뭐 언제 편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항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은 이러한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잘 극복하면서 이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가의 어떤 흐름, 이 등락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시장과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시장이라고 하는 그 상황, 이런 부분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팬데믹만 하더라도 갑자기 그 모든 게 올스톱 됐잖아요. 이러니까 뭐 각 정부에서는 그 경기를 살리려고 돈도 풀고 재정정책 포함해 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독려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상화 됐잖아요. 이러니까 풀렸던 돈 걷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도 좀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학교에서 제가 이제 경기 교육들을 이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경기가 좋다는 것은 뭐가 경기가 좋은 건지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뭐가 나쁘다는 거지 사람마다 다 각자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뭐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특히 또 기업들은 또 금리에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또 우리는 또 원자재 수입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유가라든가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더 나아가서 뭐 미중 간의 문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대외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후달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증권시장에 한 2,400개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갑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 이렇게 볼 때 제가 자꾸 시장의 어떤 타이밍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선물 옵션이나 뭐 ETF 펀드라든가 뭐 인덱스 펀드나 이런 쪽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이 이제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하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판은 항상 바뀌잖아요. 바뀌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정말 돈 잘 버는 또 기업이 또 있잖아. 한계 기업들은 또 어려워지겠지만은 또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들 좋잖아요. 또 환율이 떨어지면은 우리 또 내수 기업이 좋고 또 유가도 마찬가지. 유가도 올라가면은 또 관련 산업들이 또 좋잖아요. 나머지 부분. 그래서 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은 뭐 대외 변수 이런 부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미국을 가려고 그러면은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진짜 항공모함 같은 기업에 이렇게 탑승해 있으면 웬만한 뭐 기상학과 이런 것들 문제없이 목포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돛담배, 뭐 통통배 아니면은 뭐 모터배 막 이런 거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튼튼한 배를 항공모함 같은 기업을 찾는 쪽에다가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